안녕하십니까. 토끼왕자입니다. 2021년 3월 12일 주식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 코스피가 3천을 깨지고 또 올라야 될 상황에서 계속 떨어지길래 이제 이대로 하락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 하락에 베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많이 처분했다고 이전 주식일기에 적었었는데 아시다시피 어제와 오늘 코스피가 많이 올랐습니다. 며칠 전에 주식을 최대한 처분한 저로서는 어제 오늘의 상승이 타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남들 다 돈 버는데 제가 뭐 돈을 벌 기회를 놓쳐서 그렇게 배가 아프다는 개념으로 타격이 있었던 건 아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안정적인 장에서 주식 투자를 하고 싶었는데 제가 보는 지금 현재 장은 좀 거품이 많습니다. 그래서 3000이나 3200 그 사이로 오갈 상황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현재 지금의 증시가 거품이 많이 낀 상황이고 조금은 빠지는 게 좋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주식이 좀 하락을 해줬다면 그리고 기존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주가가 조금 떨어져서 안정권을 접어들어 준다면 그때는 좀 편한 마음으로 매매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이대로 상승을 해버리면 상승하는 것 자체에서도 제가 이제 주식 투자를 좀 더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제 기대와는 달리 좀 더 불안한 장에서 매매를 하는 그런 행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품이 낀 장에서 거품이 낀 종목들을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즐기는 좀 과감한 베팅을 하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저처럼 좀 쫄보 같은 마인드로 투자하는 사람에게는 좀 위험한 장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제 지인분들처럼 뭐 신용 매수 풀로 땡겨서 급등장에 몰빵하는 분들이라면 지금 이 장이 상당히 재미있을 수는 있습니다.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고 어떻게든 꾸준히 수익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저에게는 정말 쥐약 같은 장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시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시황은 코스피가 40.69가 올라서 3054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은 외인과 기관이 모두 매수를 했습니다. 네이버에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고요. 코스닥은 17.48이 올라서 925.49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역시도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를 했고 개인만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매매가 몇 개 있었습니다. 어제 매수를 했겠다고 했던 관심 갖고 보겠다 했던 종목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메리츠 증권을 매수를 했습니다. 메리츠 증권을 보시면 기관이 꾸준히 사고 있고 오늘 또 외국인이 들어와 줬습니다. 어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이대로 매수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들어가 보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메리츠 증권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매매 방법을 바꾼 게 저는 이전에는 장을 개장하면은 9시 10분 전후로 많이 매매를 했었는데 이제는 매수세를 좀 정확하게 보고 매수를 하기 위해서 2시 이후에 매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매수를 보고 들어갔지만 장이 끝나고 났을 때 그 제가 봤던 매수세와 전혀 다른 결과로 마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더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부터는 가급적이면 오후장에 매수를 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성화이텍은 2월 15일에 매수를 했던 종목인데 그때부터 꾸준히 보합 또는 하락한 상태로 있다가 오늘 겨우 수익이 나서 거의 보합 수준의 수익이 나자마자 바로 매도를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지루한 종목은 좀 더 가격질한 미련보다는 수익이 났을 때 바로 매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매도를 했습니다. TCK는 이전에 수익을 냈던 종목인데 오늘 다시 괜찮은 가격인 것 같아서 들어가줬습니다. TCK를 보여드리면 장중 고점보다는 조금 빠지긴 했는데 전 고점보다는 많이 낮은 가격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창구에 무리가 안 가는 수준에서 그러니까 이대로 하락을 하더라도 타격을 안 보는 수준에서 오늘 소액만 매수를 해봤습니다. 당연히 재무제표는 엄청 좋습니다.
그런 매매에 대한 캡처문을 첨부를 드렸었고, 오늘의 신고가 종목을 보게 되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TBC입니다. TBC는 하루 변동폭이 30%가 거의 30%에 육박을 합니다. (185원이) 올랐을 때 15% 정도니까 변동폭이 390원입니다. 그러면 거의 30% 이상 변동을 했습니다. 이런 종목은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매수가 전혀 없고요. 오늘은 기관이 매도를 했습니다. 기관 매매가 전혀 없다가 오늘 갑자기 생뚱맞게 100만 주를 매도를 했습니다. 이런 종목은 들어가지 않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서울식품 같은 경우는 쿠팡 테마주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테마주를 미리 탄 게 아니라 나중에 후발로 타는 것은 절대로 금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식품도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액션스퀘어는 장중 고점 대비 하락을 했고 적자인 종목입니다. 고점 대비 하락, 윗꼬리가 긴 것을 볼 수 있고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있고 적자입니다. 그다음 지오소프트도 윗꼬리가 길고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 잉크테크는 기존 본석 종목이고요. 디지캡도 윗꼬리가 길고 실적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LG상사는 재무지표도 좋고 수급이 좋아 보였습니다. LG상사를 보여드리면 차트의 흐름을 봐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요. 급등하지는 않지만 급락도 없이 안정적인 가격을 유지하면서 아주 조금씩 오르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수급이 되게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시초도 나쁘지 않은 게 기사를 보면 전년 대비해서 18.5% 영업이익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LG상사는 월요일 정도에 장이 괜찮고 매수세가 이렇게 좋다면 들어가 볼 생각입니다. 그 다음으로 볼게 DCM은 기존 분석 종목이고 신흥종합개발은 외인이 매도를 하고 있고 장중 고점 대비 하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즈미디어 같은 경우는 제가 수상하다고 적었는데 왜 그러냐면 보시면 많이 올랐습니다. 작년 3월 1,900원 대비 지금 18,200원 거의 9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빨간불 투성입니다. 이 얘기는 뭐 저희 지레짐작일 수도 있겠지만 뭐 작전이 들어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종목을 이렇게 오른 가격에 들어갈 일은 저는 절대로 없습니다. 매서울오션은 기존 분석 종목이고 알톤스포츠는 적자입니다. 그 다음에 동호개발 같은 경우는 저는 박스권 매매로 보고 있습니다. 월봉을 보면 거의 1년 단위로 꾸준히 내렸다가 꾸준히 올랐다가 꾸준히 내렸다가 꾸준히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봉을 보시면 5,400원 선에서 5,000원 아래 4,900원 선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완벽한 박스권 매매는 아니지만 좀 더 폭을 좁게 가져간다면 그러니까 큰 수익은 아니고 한 4, 5% 정도 먹을 생각 들어간다면 저 같으면은 이 종목은 5,000원이 깨지면 좀 더 안정적으로 한다면 4,95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해서 4, 5% 오르면 하는 식으로 접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신고가 종목 중에서는 LG상사와 동원개발을 관심 종목에 넣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외인 매수 종목은 어제처럼 어제와 같은 이유로
그렇게 깊게 보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어지간하면 외인들이 매수를 했을 거기 때문에 이런 날 외인 매수가 특별히 좋은 종목과 나쁜 종목을 갈라주는 기준이 되지는 않을 거라 생각을 해서 약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관심종을 놓고 싶은 게 바로 인버스 종목입니다. 요즘 계속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렇게 상승과 하락을 계속 반복해 준다면 이거를 이용해서 수익을 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생각 같습니다. 꾸준히 오르거나 꾸준히 떨어질 때 인버스 종목을 사면 수익을 내거나 아니면 탈출할 수 있는데 지금처럼 좀 와리가리 하는 장은 인버스에게 사실 안 좋은 장입니다. 왜냐면 중간에 마진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 때문에 이게 꾸준히 오르거나 꾸준히 떨어지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이전 가격으로 돌아가지 못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쪽 분야에 정확한 지식은 없어서 뭐라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하여튼 쭉 오르거나 쭉 떨어진 게 아니라 오르내리는 거를 지나치게 많이 하게 되면은 수익을 다 까먹는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아까 말씀드린 동원개발처럼 배트를 좀 짧게 갖고 간다면 예를 들어서 2,000원에 사서 뭐 2,100원에 팔겠다는 식으로 접근한다면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면 오늘 2,100원이지만 열흘 전에는 2,060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전 열흘 전에도 2,060원 정도고요. 한 50원에 60원, 그럼 3, 4%, 그 다음에 100원 보면은 한 5% 정도 노리고 매매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지금은 2,100원 선인데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에 만약에 코스피가 또 이대로 올라서 2,050원 이하로 떨어진다면 조금 들어가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월요일 관심 종목은 주말마다 제가 관심 종목 제편에서 올리겠지만 오늘 주식에서 발굴한 종목은 LG상사와 동원개발 그리고 인버스 곱하기입니다. 기준 보유 종목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코스맥스가 먼저 올라서 수익원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경제 이슈는 쿠팡 미국 상장과 금호석유와의 금융권 분쟁인데 둘 모두 제가 제가 평소에 선호하는 스타일의 매매는 아닙니다. 왜냐면 쿠팡 관련해서 뭐 한국의 관련 종목들이 오르고 또 다음번 타자의 마켓컬리 관련해서 또 관련된 종목들이 오르고 있을 텐데 저는 이렇게 뉴스가 뜨고 나서 들어가는 매매를 좋아하지 않고 또 테마주 엮인 매매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뭐 이런 거 선호한 분들이라면 쿠팡 관련 종목들이 상승한 것처럼 마켓컬리 관련된 종목들 한번 살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좀 더 선제적 대응을 한다면 마켓컬리 다음으로 또 미국에 상장할 종목을 발굴해서 그와 관련된 한국 종목을 미리 사두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금호석유화학 같은 경고 분석은 옛날부터 전해지는 뭐 크게목은 급등 사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저는 경고 분석 종목을 사서 수익을 냈던 종목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매수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뭐 남자의 투자를 한번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금호석유화학의 경영 분쟁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매매 복귀를 보면 동성화인텍은 지루하다는 이유만으로 진작에 팔지 않고 그래도 수익 날 때까지 보유했던 게 잘한 것 같고 또 반성할 점이 뭐냐면 저는 급락장에 베팅을 했던 건데 어제 오늘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결국엔 이제 판단이 틀렸던 거고 그 자체가 급락을 봤던 그 판단 자체가 나빴던 것은 아닌데 다만 제가 10% 정도 손실을 봤던 종목들을 손절하는 건 맞았는데 5% 6%밖에 손실을 보지 않았던 종목들도 지레짐작으로 바로 팔았던 것은 조금 성급한 결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과도 결과지만 과정을 놓고 봤을 때 그래도 5에서 6%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던 종목들을 제가 만약 갖고 있었으면 어제 오늘 많이 먹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그 5에서 6%밖에 손실을 보지 않는 종목들은 가급적이면 지레짐작으로 팔지 말고 10% 이상 떨어져서 손절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는 버티는 식으로 조금은 반망하고 여유를 가지고 보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3월 12일 주식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